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의 논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영어로는 cause and effects라고 하는데요. 쉽게는 causality 얘기들 합니다. causality. 이게 워낙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논문 쓸 때도 힘들어하시고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인과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잘못 주장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너무 사회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도 좀 짧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몇 번이고 청취하시면서 꼭 내면화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 표현들을 쓰려면 굉장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A 때문에 B는 증가했다, 사라졌다. A 때문에 B가 추락하였다. A 때문에 B가 또 증가했다. 뭐뭐하였다. 이런 표현들. 인과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쓰려면 인과관계의 조건 세 가지가 부합할 때에만 써야 여러분이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B는 A 탓이다. 같은 얘기죠. 할머니 무릎이 쑤시는 것은 비가 오기 때문이다.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비가 내리는 이유는 할머니 무릎이 쑤셨기 때문인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머니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원인이 뭐 때문에? 할머니 무릎이 쑤시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는 인과관계의 조건에 맞는 표현인가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죠. 자, 다른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B는 A의 결과이다. 같은 표현 방식만 좀 보겠습니다. 뭐 탓, 결과,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과적인 표현을 조건에만 쓰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로 인한 것이다. B는 A로 인한 것이다. 아니면 B는 A의 효과이다. B는 A의 영향이다. B는 A에 따라 B가 발생했다. 이것도 인과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뭐에 따라, 뭐뭐에 때문에라는 표현을 달리 쓰는 것이죠. 경제 발전에 따라 국위가 선양되었다. 이거 뭐 어때요? 경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과적인 표현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A로부터 B가 초래되었다. 이 표현도 인과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건이 맞았을 때만 해야 됩니다. A하고 B 두 가지만 놓겠습니다. 첫째, A가 B보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시간 선행성, 공동 변화성, 그 다음에 허위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시간 선행성이 뭔지 이제 기억나시죠? 학부 때나 석사 때 가끔 강의 들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 변수가 반드시 결과 변수인 B보다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머니 무릎이 쑤셔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가 올 기압이 떨어지면서 비가 올 기미가 보이니까 할머니 무릎이 쑤셨던 것이죠. 시간 선행성의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무릎이 쑤셔서 비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할머니 무릎이 쑤신 걸 보니 할머니 무릎이 쑤심에 따라 비가 올 것이다는 표현들은 인과적인 표현으로서 쓸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공동 변화성. 반드시 그것이 인과적인 법칙이 있으려면 A가 B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겠지만 A가 조금이라도 정도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그 값을 변화한다. 양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수치를 변화해. 그게 변화하면 반드시 결과 변수, B 변수도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패턴이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논리적으로 영향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허위적인 관계라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보여줄 허위관계 배제 원칙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선행성, 공동변화성, 허위관계 없애야 된다. 시공허
시공허라는 용어로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 법칙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 논리가 생깁니다. 오류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인과관계 논리는 제가 특별히 따로 별도의 시간으로 끌어내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유가 굳이 뭐 논문 쓰는데도 좋지만 논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과관계의 허점들, 오류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하는 상관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과관계하고 평균 검증 결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하고 허위관계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아닌 동호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처럼 표현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이 관계의 규칙성을 제가 정리한 글들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수와 민주주의 발전 간의 관계를, 교회 수를 이렇게 이 50년 동안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흐름들을 한번 나와봤어요. 자, 그랬으면 5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수하고 민주주의, 이게 노란 것이 교회 수고 빨간 것이 민주주의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척도는 1점부터 보통 10점까지 10점 척도를 씁니다. 데모크라틱 인덱스라고. 근데 이제 만 개로 손 칩시다. 그래서 교회 수 패턴 보십시오. 이렇게 50년대보다 60년대 민주주의도 좀 발전했을 것 같고 교회 수가 좀 더 증가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또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마다 10년, 20년. 어때?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좌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해석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교회 수도 늘어났다. 이건 뭐 팩트니까 두 개 동시에 설명하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거나 민주주의 때문에 교회 수가 늘었다거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 교회 수도 늘었다든가 어떤 관계도 뭐뭐 때문에 A 때문에 B가 어떻다. A로 인한 것이다. B는. 이런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이죠. 이게 단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개를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해서 테이블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두 개는 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같이 가겠냐고요. 교회 수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만 증가했겠냐고요. 다른 것도 증가했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교회 때문에 증가했다고 이유를,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상관관계 현상을 몇 가지를 더 보여주면 지금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수 늘어났죠. 교회 수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도 증가했어요. 이거는. 그러나 교회 때문에 민주화가 발전했거나 아니면 민주화 때문에 교회 수가 늘은 것도 아니죠. 그냥 두 개는 같은 패턴을 보인 것이죠. 우상향으로. 그쵸? 쌀 생산량 늘어났어요. 그쵸? 우리가 그 60년대, 50년대 굶주림 시기에는 쌀도 생산을 얼마 못했어요. 그대로는 계속 생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굶주리는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늘어났으니까 쌀이 생산이 늘어나요?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아니면 쌀 생산이 늘어가니까 배고픔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교회 수가 늘어나도록 만드나요? 그건 또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오염 심해지고 있죠. 지금까지. 지금도 심해졌죠. 그러면 쌀 생산이 높아지면서 공기오염이 심해졌을까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냥 우연에 의해서 두 개의 패턴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혼율, 뭐 저출산, 뭐 남북 관계가 최근에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과 뭐 공기오염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노인 인구 지금 많이 늘었죠. IT도 많이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IT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과성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상관관계, 단순하게 법칙이 있는 것처럼 패턴이 보이는 것을 단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이것 때문에 B가 올라갔다. B는 A의 탓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갖고 가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관관계는 우연, 영어로 by chance, 우연에 의해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고요. 인과관계는 세 가지. 시간 선행성, 공동 변화성, 허위 관계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엄격하게 조건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만, 그렇게 에비던스가 있을 때만, 증거가 있을 때만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논문의 세계에서는 특히.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이런 문장, 잘못된 문장 한 문장만 있어도 선생님들은, 특히 박사 논문에서는 한 학기 더 하세요, 공부 안 돼 있어요 라고 지적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평균 차이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차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 차이 검증들 혹시 그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은 T 검정, F 검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통계 툴을 뭐 다른 거 써도 되지만, 평균값이 우연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차이인지, 이쪽 반의 평균 수학 성적이 55점이었고 이쪽 반은 57점이었다. 이 2점 차이가 실제 실력 차이냐, 지속 가능한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력 차이냐, 아니면 이쪽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그날 결석하고 이쪽은 그래서 나타난 우연에 의한 차이냐, 이런 그 작은 변수들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차로 인한 현상이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오차, 신뢰도 범위 안에를 놓고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건 패턴이 있다, 의미 있는 차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게 평균 차이예요. 그런데 이 평균 차이를 잘못 해석해서 인과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연병에 자기가 어떤 두 집단을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한 집단에서는 연봉이 한 7천, 8천 다 되네요. 아니, 근데 연봉은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그 부부간에 이제 그 사랑 행위를, 성관계 횟수가 주 3회 이하인 집단과 주 4회 이하인 집단의 평균 연봉을 따져봤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보고서에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성관계가 잦은 주 4회 이상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집단의 평균 연봉은 8천에 가까웠고 이쪽은 6,500밖에 안 됐더라. 데이터를 누가 이렇게 모았어요. 영국하고 독일에서 이런 데이터가 모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언제 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성관계를 자주 할수록 소득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뭐 할수록 이런 표현 자체가 인과적인 표현이에요. 뭐뭐 때문에 성관계 때문에 소득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뭐에 따라 이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더 자주 해라, 이렇게 시사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들? 20대 30대가 그 성관계가 더 많겠어요? 60대 70대가 더 많겠어요? 20대 30대겠죠.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 돈 있는 분들 보세요. 50대 60대로 봅시다. 50대 60대 한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점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50대 60대가. 이쪽 분들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데이터 모아보면 이쪽이 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팩트 자체도 틀렸어요.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균값의 차이가, 평균 이제 우연에 의해서 자기 집단을 그 카테고리를 둬가지고 나왔다 손치면 그거는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당 성관계가, 내 데이터에서는 주당 성관계가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에 비해 평균 소득이 좀 더 높았다, 이렇게 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평균 차이 위험한 해석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인과관계의 평균 차이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하나 더 봐드릴게요. 이번에는 지능지수하고 알코올, 술 먹는 음주량을 측정한 것을 두 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IQ 100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주류량을 보니까 0.9리터,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IQ 자기가 모은 데이터가 100 미만인 사람들 봤더니 0.5리터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 IQ를 좀 높이려면 술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면 IQ가 높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술을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냐고요. 평균값의 차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거 없이 이것을 뭐뭐 때문에 A 때문에 B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여주고 뭐 때문에 B가 발생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IQ가 더 높더라. 아니면 IQ 높은 사람이 술을 더 많이 먹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지능지수가 높다. 따라서 지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많이 마셔라.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술을 많이 먹이면 되겠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엉터리 해석보다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IQ가 높은 집단일수록 음주량은 더 높았다. IQ 낮은 집단에 이런 정도가 중립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이유를 따지는 것은 다른 연구를 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모은 데이터 그냥 이런 패턴이 나왔다가 할지라도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